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몸마음TV 수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융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용융소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왜 좋은지, 제가 왜 용융소금을 선택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용융소금이 순도가 높고 깨끗한 소금이라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정제염하고는 뭐가 다르죠? 정제염도 깨끗해서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제염하고 용융소금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제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한주소금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정제염은요, 그 한주 소금의 설명을 좀 보니까 동해 바닷물을 2번 걸러서 맑게 만든 다음에 한주 소금만의 거름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까지 제거해요. 그리고 깨끗해진 바닷물을 끓여서 세균까지 없애주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주 소금이 만들어져요 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서 그리고 또 여과 장치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게 바로 이 정제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융소금은 뭐냐? 용융소금은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걸러낸 정제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융을 시키는 거예요. 끓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면 끓죠. 그렇게 물하고 소금이 같이 끓는 게 끓인 소금인 거고, 용융시킨다라는 것은 소금만 있는 이 소금의 상태를 고온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소금이 녹는 점이 있었던 거죠. 소금이 한번 뭐 걸러지고 끓여지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불순물들이 있죠. 소금이라는 것이 워낙에 불순물들을 흡착해서 가지고 뭐 배출을 시키던 아니면 자기가 흡착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정화를 시키던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 있는 불순물들, 중금속들,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끓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순물들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죽염 같은 것은 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금을 집에서 이렇게 구워보면, 볶아보면 가스가 나오면서 이 불순물들이 타면서 유해가스가 막 나고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저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구워보자 해가지고, 어떤 용기에 구워도 이렇게 고온에서는 잘 버티지 못하고 또 금속성 그릇에다가 굽게 되면 그 금속에 있는 것들이 또 소금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에다 구워서 이게 타서 재가 돼서 없어져도 무방한 이 대나무에다가 굽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구운 것이 바로 이제 죽염이 되는 건데, 굽는 것보다 이제 더 고온까지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다 보니 850도에서 이 소금이 녹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850도 정도의 이 온도는 바로 쇠가 녹는, 쇠가 이렇게 쇳물로 녹잖아요. 단단한 쇠가 물처럼, 용암처럼 액체가 되는 온도가 바로 85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쇠가 녹는 지점에서 이 소금도 녹더라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소금은 쇠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850도 이상, 1000도 넘게 이렇게 소금을 용융시켜서 녹여서 보니까 그때서야 불순물들이 다 증발되고 타서 사라지고 기화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융소금은 정제염에서 한 번 더 용융을 시켜서 제거되지 않았던 불순물들까지 모두 제거한 게 바로 용융소금이에요. 그래서 순도가 굉장히 높고요. 검사를 한 시험 성적서를 봤을 때도 정제염 같은 경우에는 99.4에서 99.6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용융소금 같은 경우에는 99.6에서 99.8까지 이렇게 순도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순도 면에서는 그렇고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1000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서 용융된 소금은 이렇게 물처럼 떨어지는데 이때 온도가 높으니까 빨간 용암처럼 이렇게 빨간색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용융된 소금을 실온에서 한 10시간 정도 식히게 되면은 아주 단단한 크리스탈 같은 그런 투명한 결정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크리스탈처럼 단단해진 결정체는요, 손으로 잘 부셔지지 않는 그런 밀도 높은 단단한 그런 결정체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입자가 미세해지고 단단해지면 어떤 성질로 바뀌게 될까요? 소금은 흡착을 해서 환원시키는,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데, 쇠가 불에 단련되면 더 강력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소금도 이렇게 불 안에서 용융되고 단단해지고 단련이 되면은 환원력이 더 강해져서 삼투압작용, 삼투압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안 좋은 것들을 흡착하고 정화하는 그런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는 제가 소금을 연구하신 분들을 통해서 들은 정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온마음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석 빛소금을 만든 그 선맥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내용인데요. 그 백석 선생님이 전 세계 최초로 용융소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동양 철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많은 철학책도 내셨고 소금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 도인이세요. 그래서 도를 닦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부경을 해석하는 그런 책도 쓰셨을 정도로 굉장히 동양 철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들을 요즘 굉장히 재미있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이제 소금의 근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이런 용융소금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고요. 저도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끌어당김의 힘이나 마음의 힘이나 명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말하자면 도인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도를 아십니까 때문에 도를 닦는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마음의 힘을 쫓고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도를 닦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소금의 쇠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온에서 용융시켜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초의 성질을 다시 찾아가는 이런 방법을 찾아내셨다는 것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탐구 후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을 공부할수록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원소이고 옛날부터 해왔던 뭐 빛과 소금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게 되고 또 제가 스스로 너무나 건강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 글이나 또 저한테 직접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소금의 효과를, 소금의 중요성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런 용융소금이라는 것을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소금의 성질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밝혀가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탐구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껴서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용융소금을 드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남겨주신 걸 보면은 일반 소금에 비해서 조금 고소하고 단맛이 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금이 먹기에 깔끔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네랄이나 불순물이 많은 소금은 좀 쓴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씁쓸한 맛, 쓴맛 이런 잔여감이 없이 깔끔하고 고소하면서 이 뒷맛에서는 약간 달콤한 맛까지 느껴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 또 도움이 되는,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원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